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지난 시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주택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부과받는 등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단독주택같이 명확하게 주택수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말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다 자칫 다주택자가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자라빠의 양도소득세 공부하기 10번째 시간에서는 주택수 판단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이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며 한 개의 동으로 쓰이는 그 바닥의 면적의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하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단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4층 건물은 실제로는 주택을 3층만 사용하므로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수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인데 세법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에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해당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사례가 옥탑방과 같은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9호를 보면 승강기 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보면 8분의 1 이상이면 층수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3층을 초과한 4층으로 인정받는 경우 또는 19세대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다가구 주택으로 안되고 다주택 소유자가 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못 받고 중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 월세를 좀 더 받겠다고 조그만 옥탑방 하나 만들었다가 이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과 그 주택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것을 겸용주택 또는 상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겸용주택의 경우에 주택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그러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4층 겸용주택인데 1층과 2층은 상가이고 3층과 4층은 주택이라 하고 주택 면적과 주택의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면 주택은 비과세이나 주택 외에는 과세를 하게 되는 점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주택 면적보다 주택의 면적이 더 크다면 주택의 면적을 크게 만들므로써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의 부분을 멸실시킨다거나 주택의 일부를 증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허가 증축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에 언급한 4층 겸용주택의 경우에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면 전체에서 주택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을 하게 돼서 주택 면적을 늘리게 되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겸용주택은 통상 매도가를 기준으로 할 때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세금 감면 효과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을 해서 2019년 7월 25일 세법이 개정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9억 초과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게 되었으니까 유념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분류를 보시면 단독주택은 원래 단독주택 외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이미 다 아실 것이고 다중주택의 요건을 보시면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즉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평방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상계층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다중주택은 독립된 생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구와 세대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 혜택 요건에 들어가는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적용할 때 가구당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중주택은 전체 면적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다가구 주택보다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주택 유형들을 보시면은 간혹 아파트 1층에 가정 어린이집 즉 어린이 놀이방이 있는데 이는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종부세 합산 과세 및 1세대 다주택 중과세 판단 시 시군구 인가 및 세무서 고유 번호를 발급받고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되고 1세대 다주택 중과세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공장의 부속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일정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는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고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장기 사원용 주택은 1세대 다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 유의할 사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의 부수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 지역의 경우는 5배, 도시 외 지역은 10배 이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가 되고 오히려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울타리 안에 여러 필지가 있는 경우에도 주거 생활에 사용된다면 기준 면적 내까지는 여러 필지 모두 부수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고 주택의 부수 토지 일부를 텃밭이나 잔디밭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주택의 울타리 내에 있다면 사실 판단을 통해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무허가 주택도 주택 부수 토지 범위를 계산할 때에는 그 정착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무허가 주택의 존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세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7월 25일 세법 개정으로 도시 지역의 부수토지 인정 범위가 수도권의 경우에는 5배에서 3배로 축소되고 비수도권은 그대로 5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간혹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서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잔금 지급일 이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닌 나대지 양도로 보아 비과세가 안 되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매수자의 책임하에 주택을 멸실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의 매매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 계약일 현재 현존한 주택이 매수자의 책임하에 멸실된 경우에는 비과세 판단을 매매 계약일 현재로 한다는 그러한 세법상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니 이 또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주택수를 판단하는 경우에 다양한 유형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정부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요즘 시대에 주택수의 정확한 판단은 비과세 또는 중과세에 영향을 주어 세금상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잘 인지하셔서 쓸데없이 세금 내지 말고 절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계속 관심을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